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과일은 자연이 준 최고의 보약이다. 하지만 60세 이후엔 이 말이 절반만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젊을 땐 분명 과일이 약이었죠. 당분이 에너지가 되고 비타민이 피부를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몸의 기능이 서서히 느려지는 60세 이후부터는 그 좋던 과일이 오히려 심장과 신장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여러분의 몸에 맞는 과일을 제대로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소화 효소가 줄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 10분 만에 소화되던 음식이 지금은 1시간이 지나도 체한 듯 더부룩하죠. 신장 기능은 매년 1%씩 감소하고 간의 대사 능력도 7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의식하지 못한 채 젊을 때처럼 과일을 무심코 먹는다는 겁니다. 과일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 오히려 병을 키우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주의할 과일, 바나나. 아침마다 바나나 하나 드시는 분 많으시죠? 간편하고 달달해서 습관처럼 챙기게 되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바나나는 조심해야 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칼륨이 몸에 쌓이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환자 중 상당수가 심장이 두근거린다,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데 검사해보면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과일은 괜찮겠지 하며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를 매일 드시던 분들이죠. 게다가 바나나는 당분도 높습니다. 하나의 설탕 4스푼에 해당하는 양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만 먹으면 혈당이 순식간에 20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루 종일 피로하고 졸음이 쏟아지며 식후 혈당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나나는 젊을 땐 최고의 에너지원이었지만 지금은 신장과 혈관을 지치게 만드는 과일형 탄산음료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할 과일, 포도. 포도는 항산화가 많으니 몸에 좋다던데요. 맞습니다. 포도 껍질의 폴리페놀 성분은 혈관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엔 양이 문제입니다. 포도 100g에는 약 16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작은 송이 한 줌만 먹어도 사탕 3개와 맞먹죠. 게다가 포도당과 과당이 섞여 있어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에겐 큰 부담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포도를 자주 섭취한 그룹의 당뇨병 발병률이 약 3배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샤인머스켓처럼 달고 크기가 큰 품종일수록 혈당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식후 포도 몇 알이 괜찮겠지 하다가 혈당이 180 이상으로 올라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포도에는 옥살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체내의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결석이 생기면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발생하고 한 번 생기면 10명 중 8명은 재발합니다. 즉, 단맛의 대가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죠. 포도는 여전히 좋은 과일이지만 60세 이후엔 건강식이 아니라 혈당 조심식입니다. 드시더라도 한 송이 전부가 아니라 5알 이하 소량만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셔야 안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좋은 과일이라 믿었던 바나나와 포도도 나이에 따라 그리고 몸의 상태에 따라 충분히 위험한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모든 과일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제 곧 뇌졸중을 막고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과일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의할 과일, 망고. 여러분, 여름이면 망고 주스나 망고 빙수 즐겨 드시죠? 색도 곱고 향도 좋아서 비타민 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이 망고가 당분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망고 한 개에는 약 45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콜라 한 캔보다도 많습니다. 게다가 망고의 혈당 지수는 약 80으로 흰쌀밥보다도 높습니다. 즉, 한 조각만 먹어도 혈당이 순식간에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당뇨 전 단계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이라면 이 한 조각이 다음 식사 때까지 혈당을 계속 끌어올린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체내의 췌장이 과로하게 되고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점은 망고 껍질에 들어있는 우루시올이라는 성분입니다. 온나무에 들어있는 물질과 같은 계열이죠. 젊을 때는 문제 없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60대 이후에는 이 물질의 피부 발진, 가려움, 입안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망고는 칼로리도 높습니다. 망고 한 개가 밥 한 공기와 비슷한 200칼로리 수준이죠. 운동량이 줄어드는 시니어 시기에는 이 열량이 그대로 복부 지방으로 쌓입니다. 달콤함에 속아 자주 드시다 보면 혈당 체중간 수치까지 동시에 오를 수 있습니다. 즉, 망고는 60세 이후에는 잠깐의 행복이 오래가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드시더라도 주 1회, 3-4조각 이하, 식사 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주의할 과일, 감. 가을이 되면 어르신들께서 가장 기다리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감입니다. 시장에 주황빛으로 쌓여있는 단감, 홍시, 곶감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하지만 이 감이 60세 이후엔 위 속에 돌을 만드는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탄닌은 위 속에서 단백질과 결합해 위석이라 불리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위석이 커지면 소화가 되지 않고 심한 경우 장을 막아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한 대학병원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위석 환자의 70%가 감을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먹거나 곶감을 자주 먹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말린 곶감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과 탄닌이 모두 3배 이상 농축되기 때문이죠. 감의 또 다른 문제는 변비 악화입니다. 탄닌은 장 운동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 대변이 딱딱해지고 배변이 어려워집니다. 이미 장 운동이 느려진 60대 이후에는 이게 며칠씩 쌓여 복부 팽만과 식욕 부진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감 먹고 더부룩하다는 말이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물론 감에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같은 좋은 성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과다 섭취 시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감은 좋은 성분도 있지만 위험성도 큰 양날의 칼입니다. 가을철 별미로 한두 조각 드시는 건 괜찮지만 공복이나 식후 바로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홍시나 곶감은 하루 반쪽 이하, 주 1, 2회 이하로 줄이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반드시 주의해야 할 과일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 하나같이 젊을 땐 몸에 좋다고 믿었던 과일들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신장은 느려졌고 췌장은 지쳐있으며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을 때처럼 과일을 드신다면 그 달콤함이 병원의 진료비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과일을 선택한다면 그 과일이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기억력을 지키며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약이 됩니다.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뇌졸중을 막고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기적의 과일 4가지가 그 주인공입니다. 과일이 문제였던 게 아닙니다. 나이에 맞는 과일 선택이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이제 그 답을 찾으러 가볼까요? 첫 번째 기적의 과일 블루베리. 60세 이후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뇌와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과일이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뇌를 지키는 과일로 불립니다. 이 작은 열매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뇌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40%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 속도가 느려지고 집중력 유지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루베리의 또 다른 장점은 당분이 낮다는 점입니다. 100g당 당분이 약 10g 정도로 혈당 상승이 완만하게 일어납니다.
당뇨 환자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죠. 또한 블루베리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 예방 효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섭취 팁. 하루 권장량 생 블루베리 기준 한 줌. 냉동 제품도 영양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가격 부담이 있다면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하세요. 요거트, 오트밀, 샐러드에 곁들이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 사과.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과는 60세 이후에도 혈당, 혈관, 장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완벽한 과일입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팩틴이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해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그 덕분에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주죠. 게다가 사과는 변비 해결에도 탁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약해져 3일, 4일씩 배변이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식이섬유는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 배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또한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염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관절염, 동맥경화, 고혈압 같은 염증성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혈관 청소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섭취 팁. 하루 권장량 중간 크기 사과 1개. 껍질째 드시되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너무 단 품종보다는 홍옥, 아오리 같은 새콤한 사과가 더 좋습니다. 아침 공복은 피하고 식사 1시간 후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기적의 과일, 아보카도. 과일이라고 하면 아보카도가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아보카도야말로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과일형 영양제입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큰 장점은 당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100g당 당분이 1g 미만으로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좋은 지방, 즉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눈의 황반 변성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시니어에게는 이보다 좋은 천연 영양소가 없습니다. 더불어 아보카도는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효과적입니다. 뇌세포의 보호막을 강화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섭취 팁. 하루 권장량 아보카도 반 개. 샐러드에 넣거나 통밀빵에 얇게 발라 드세요. 너무 무르지 않고 살짝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단,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칼륨 함량을 고려해 의사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기적의 과일, 토마토. 마지막으로 소개할 과일은 여러분의 혈관을 젊게 만들어주는 토마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채소로 생각하지만 식물학적으로는 엄연한 과일입니다. 토마토 속의 주성분은 라이코펜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그 덕분에 뇌졸중, 심근경색, 전립선암, 위암 등의 위험을 낮춰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의 대규모 연구에서도 토마토를 자주 먹은 남성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35%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토마토의 당분은 낮아 100g당 4g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도 안전하게 섭취 가능합니다. 특히 가열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 높아지므로 익혀서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섭취 팁. 하루 권장량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또는 방울토마토 10개 정도 생으로 드시거나 올리브 오일과 함께 익혀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3배 이상 높아집니다. 토마토즙이나 케첩보다 통토마토 그대로 섭취가 가장 좋습니다. 과일,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이 4가지 과일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뇌 기능을 지켜주는 60세 이후의 생명과일입니다. 하루 한 번, 식사 후 1시간 뒤에 이 과일 중 한두 가지를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그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과일이 병을 만든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방법을 아는 순간 그 과일은 오히려 당뇨를 막고 뇌를 지키는 최고의 약이 됩니다. 과일,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좋은 과일을 골랐다면 이제는 먹는 시간과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60세 이후엔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과일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빈속에서 과일에 당분이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당뇨 전 단계나 인슐린 저항이 있는 분들에겐 매우 위험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후 1시간 뒤입니다. 이때 혈당이 안정되어 있고 소화 효소가 활발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과일의 영양을 몸이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또한 저녁 7시 이후의 과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밤에 먹은 당분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대사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밤 과일 습관이 복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일의 양 작을수록 건강합니다.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가 아닙니다. 적당량이야말로 최고의 건강 습관입니다. 전문의들이 권장하는 하루 과일 섭취량은 200g 이내입니다. 쉽게 말해 사과 반개, 블루베리 한 줌 정도입니다. 혹은 방울토마토 10개, 아보카도 반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과일을 너무 많이 드셨다면 그 다음 날은 채소 위주로 식단을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소화가 느리다, 속이 더부룩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날은 과일을 잠시 쉬어가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과일, 단독으로 먹지 말고 함께 드세요. 60세 이후에 과일 섭취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단독이 아니라 조합으로 먹기입니다. 과일 속의 당분은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는 그릭 요거트, 견과류, 달걀, 두부, 올리브 오일과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요거트, 블루베리, 호두, 토마토,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달걀. 이렇게 간단한 조합만으로도 혈당은 안정되고 포만감은 오래갑니다. 이런 습관 하나가 매일의 건강을 조용히 지켜줍니다. 물, 과일의 진짜 친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만 챙기고 정작 물은 소홀히 하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수분 부족에 훨씬 취약합니다. 혈당이 높거나 신장이 약한 분들은 수분이 부족할수록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 속 노폐물이 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 이게 건강 과일보다 더 중요한 습관입니다. 과일을 드시기 전 30분쯤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소화가 훨씬 편해지고 혈당 상승이 완화됩니다. 나의 과일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에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 후에 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기록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내 몸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먹은 날은 속이 편했다. 포도 먹은 날은 다음날 혈당이 높았다. 이런 기록을 일주일만 써도 자신에게 맞는 과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는 블루베리가 약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과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정답은 내 몸의 반응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 과일 루틴을 바꿔보세요. 바나나 대신 블루베리 한 줌, 망고 대신 사과 반 개, 감 대신 방울토마토 몇 개. 이 작은 변화가 당뇨를 예방하고 뇌졸중을 막고 혈관을 젊게 유지시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과일 한 입. 그 한 입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과일은 우리 삶의 위로이자 선물입니다. 다만 그 선물을 지금의 몸에 맞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만드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께 건강을 전해주세요. 댓글로 오늘부터 바꿀 과일 습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다짐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